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요. 밤사이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깨워줍니다. 수분 보충은 당연한 거고 신진대사를 깨우는 것도 큰 역할이 되겠죠. 소금은 몸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늘과 실이죠. 탈수 상태에서 빠르게 또 회복하도록 돕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나트륨은 혈관 확장을 돕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합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당뇨병 환자 혹은 당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높으신 분들에게는요. 그리고 또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서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건강정보의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요 2편입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재밌는 또 그리고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2편을 뽑았는데요. 한 편은 소금물 이렇게 먹으면 혈당 뚝 떨어집니다랑 같이 혈당 낮추는 결정적인 음식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이제 약은 약사에게라는 채널인데요. 실제로 약사님이시고요. 인천 미추홀에서 개업을 하신 약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가 있더라고요. 썸네일은 소금물 한 모금 이렇게 마시면 혈당 뚝 떨어집니다라는 거고요. 제목은 큰돈 쓰지 말고 소금물 이렇게 드셔도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당뇨 뚝 떨어집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당뇨 혈당 관리의 중요성은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한번 망가진 혈당 조절 능력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당뇨에 걸리면 평생 관리를 해야 되죠.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는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 모두 공감하시죠? 그래서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3가지 습관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약사님께서 뽑은 3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드시라는 겁니다. 효능은 여기 정리가 잠깐 돼 있는데요. 밑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효능은 수분 보충이 되고요. 권장 소금은 천일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주의사항은 적정량 한 꼬집만 드셔라. 또 한 꼬집이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한 꼬집이 무슨 단위냐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시는데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니까요. 한 꼬집 정도. 누구나 얼마 먹고 적정량을 또 알려드리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사람마다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꼬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효능은 또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요. 혈액순환 개선이 됩니다. 다만 과다 섭취 시에는 신장 부담 주겠죠. 또 혈압도 잠깐 상승할 수 있는 약사님으로서의 소견을 주셨고요. 혈액순환 개선이 되는데 체질에 따라서 당연히 소금량은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장 자극 및 노폐물 배출이 된다는 그런 효능이 있겠죠.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요. 밤사이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깨워줍니다. 수분 보충은 당연한 거고 신진대사를 깨우는 것도 큰 역할이 되겠죠. 소금은 몸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늘과 실이죠. 탈수 상태에서 빠르게 또 회복하도록 돕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나트륨은 혈관 확장을 돕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합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당뇨병 환자 혹은 당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높으신 분들에게는요. 그리고 또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서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고 합니다. 소금은 천일염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또 미네랄 소금도 많이 드시고 용융 소금도 많이 드시고 죽염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요. 각자의 취향과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누가 뭐 천일염이 좋다고 해서 천일염만 고집하실 필요고 주머니 설정도 넉넉하고 각자 취향이 다르신데 꼭 천일염만 고집하실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이 미네랄 좋다더라, 죽염 좋다더라, 뭐 용융 소금 좋다더라.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천일염에는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미네랄은 특히 수분 균형, 혈압 조절, 근육 기능,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소량 미네랄이 없으면 어떤 병에 걸리는 거 몇 가지는 밝혀졌는데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몸에 좋다는 거 다 드시겠지만 미네랄이 풍부한 뭐 또 꼭 미네랄을 갖다 소금으로 섭취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뭐 통곡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미네랄을 섭취하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흙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흙 툭툭 털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속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뭐가요? 예, 미네랄이요. 소금물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꼬집 정도가 안전하며 과다 섭취 시에 신장에 당연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소금량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몇 그램 먹어요? 몇 그램 먹어요? 항상 질문을 해주시지만 그렇게 딱 한 줄로 소금 몇 그램 먹으면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분들도 대답하기가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그분이 평소에 짜게 드시는지 두 끼 드시는지 세 끼 드시는지 육식으로 드시는지 채소만 드시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나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본인이 좀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습관은요. 충분한 수면 취약입니다. 당뇨에도 충분한 수면, 당뇨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그렇지만은 당뇨는 특히 더 그렇다고 하네요. 볼까요? 충분한 수면은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서 혈당이 높아지고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유지된다는 소리죠. 그럼 정말 안 좋은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여 혈당을 올리고 복부 지방 축적을 유발합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 불균형으로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찾게 되어서 폭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그렇죠.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당뇨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일 6시간 이하 수면 시에는 당뇨 발병 위험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 8시간인데요. 인슐린 기능과 식욕 조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이건 또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9시간 이상 자는 것은 오히려 혈당 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당연히 피해야죠. 카페인 섭취는 당연히 저녁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카페인 반감기가 12시간이기 때문에 낮에 점심에 좀 식사하시고 한 잔 정도 먹는 건 몰라도 그 이유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내성이 생기신 분들은 먹어도 되죠. 저도 뭐 직장 다닐 때 그때 뭐 블랙커피는 안 먹고 주로 이제 커피 달달한 거 먹는데 그때 뭐 담배도 필 때라서 담배 피면서 항상 또 이게 종이컵에다가 딱 달달한 거 그거 항상 이게 먹게 되잖아요. 하루에 14잔씩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담배 피면서 그거 한 잔 커피 믹스 홀짝홀짝 마시고 담배가 그렇게 먹으면 또 달고 맛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먹어도 잠은 잘 오긴 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제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카페인 섭취는 반감기를 감안해서 점심시간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죠. 점심시간까지만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당연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 이 블루 라이트는 굉장히 안 좋죠. 또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식사 후에 가벼운 걷기 운동. 식사 후에 너무 또 가벼운 게 아니고 무거운 운동하면 안 되는 거죠. 가벼운 걷기 운동 다 아시는 겁니다. 산책 속도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 4-5km 정도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 예, 그리고 주의사항은 늦은 시간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죠. 저 같은 경우도 그저께 이제 촬영도 있고 해갖고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밤에 10시에 가갖고 1시간 정도 뛰고, 좀 체중 조절하려고 좀 뛰고 왔더니 잠이 1시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운동을 하니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잖아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안 꺼지더라고요. 1시까지 못 자고 다음날 더 피곤했습니다. 갔다나 피곤한데 잠도 못 자고 차라리 그때는 가볍게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렇게 건강 정보를 드리고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밤에 운동하면 별로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또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에 밤에 운동을 했더니 새벽 1시까지 넘어서 잠을 못 잤어요.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럴 땐 차라리 그냥 죄의식 없이 한 30분만 살짝 걷고 와서 취하면 되는 건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효과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요. 혈당, 에너지원을 소모하고요.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킵니다. 10분에서 30분 정도만 식후에 걸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취침 전 3시간 전에 운동을 권장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내장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다 좋죠. 계단 오르기, 설거지 등. 설거지도 좋습니다. 설거지도 좋다고 하네요. 또 설거지하면 뭐가 되죠? 어싱이 됩니다. 네, 설거지 남편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 후에 30분 이내에 가볍게 걷는 것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요. 탄수화물 섭취 후에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때 걷기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 위험이 당연히 커지죠. 걷기 운동은 혈당을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혈당이 낮아지죠. 인슐린 감수성을 또 높여가지고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합니다. 당연히 내장 지방 축적을 막아서 당뇨 위험을 줄입니다. 걷기 운동은 산책 정도의 속도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위에 표도 보셨지만 일반적인 산책 속도인 시속 4에서 5km 정도, 그리고 30분에서 10분 정도까지 이렇게 걷는 게 좋고요. 계단 오르기, 설거지 등도 가볍게 좋죠. 운동 시간은 잠들기 전에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고 강조 또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3가지 습관 실천 및 마무리 한번 볼까요? 아침 공복에 소금을 드시고요. 충분한 수면 취하시고요. 식사 후 가볍게 걷고요. 이 3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당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죠. 이게 크게 무슨 대단한 습관들 아니잖아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 무슨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작은 습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시는 거죠. 물론 유전 탓도 있지만은.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세현 한의학 박사님 채널에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혈당 낮추는 결정적인 음식 3가지. 왜 정라레냐면 정세현 선생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 레시피, 그래서 정라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목은요, 혈당 낮추는 결정적인 음식 3가지, 당뇨에 좋은 음식 꼭 드세요라고 이렇게 만든 컨텐츠인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 이거는 우리 선생님께서 또 한의학 박사신 만큼 검증된 연구 자료에 기반하여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식초입니다. 식초. 예, 천연 식초 좋죠? 저도 식초는 꼭 갖고 다닙니다. 제가 그 가방에 이제 세게 갖고 다니는 거는 비타민 C, 식초, 소금 이 3개 꼭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밖에서는 안 먹고 집에서만 먹는 거 식이섬유 캡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왔고요.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웨덴의 연구에서 식초를 함께 섭취할 때 식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고 포만감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세트산 농도가 높은 식초일수록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식초는 탄수화물의 분해를 조절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천연 발효 과정을 거친 진짜 발효 식초를 드셔야지 이런 것들이 간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합성 식초는 과다 섭취 시에 간 손상의 위험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식초 좋다고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짜장면 먹으러 가고 짬뽕 먹으러 가는데 거기서 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중화요리집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식점에서 천연 발효 식초를 쓸 수가 없잖아요. 코스트가 너무 높아져서 당연히 다 합성 식초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처먹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그 식초를 더 먹으면 되지 음식에다가 합성 식초 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닭강 단무지에도 식초 안 쳐서 먹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초절임이나 초무침을 만들 때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이나 대체당을 사용하는 것이 당뇨 관리에 당연히 이롭고요. 2번째 음식으로는 식초 다음으로는 레몬입니다. 레몬도 또 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리뷰한 책에 보면 고기도 그죠. 고기도 최종 당화 산물을 갖다가 줄이려면 전처리 과정을 하면 되는데 식초랑 레몬이 좋았고요. 특히 또 레몬보다 식초가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식초가 더 강하기 때문이겠죠. 레몬은 혈당 지수 20과 혈당 부하 지수 0.6으로 매우 낮아서 혈당에 안전한 과일입니다. 레몬즙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레몬 주스를 마신 그룹이 혈당 농도가 35% 낮았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이건 밖에서 파는 그런 달달한 레몬 주스가 아니겠죠.
직접 짠 순수 레몬 주스를 얘기합니다. 이는 레몬의 유기산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알파 아밀라제를 억제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든 결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 레몬 주스는 전분의 방출을 약 2배 낮추고 올리고당 방출도 더 적어서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발효식품과 혈당 조절의 관계.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 장내 가장 중요하죠. 특히 김치를 잘 먹는 사람들이 공복 혈당과 혈청 지질 수치가 더 좋다고 합니다. 저도 김치 잘 먹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김치는 저밖에 소원 안 합니다. 요즘 애들 잘 안 먹고 제 아내도 잘 안 먹어서 저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생김치보다는 발효가 잘 된 발효김치, 묵은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벌써 군침 도는데요. 묵은지를 섭취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며 공복 혈당과 공복 인슐린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겉절이보다는 발효김치가 더 좋다고 하네요. 묵은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단쇄 지방산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기여하며 젖산은 전분의 소화 속도를 감소시켜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린다고 합니다. 신맛을 가지는 발효식품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서 단맛의 작용을 견제하며 신맛이 에너지원이 되는 단맛의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역할도 하는군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이런 거 다 인간에게 다 필요한 거니까요. 아세트산, 유기산, 젖산 등은 혈당 저하 효과가 있으며 이는 신맛이 단맛을 견제하는 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 볼까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을 제가 챗GPT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챗GPT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챗GPT도 요새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존댓말 하면요 존댓말하고요, 반말하면 반말 해줍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듣고 싶어서 챗GPT에게 존댓말 극존칭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단 말도 꼭 씁니다. 교감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감이 됩니다. 이 AI가 이게 대부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잘 활용해야죠 우리가. 자, 그건 이제 다음 쓸데없는 얘기고요. SCI급 논문에 기반한 임상 연구 결과를 제가 뽑아달라고 AI 챗GPT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쫙 뽑아주셨습니다. 당뇨병 예방 및 혈당 강화에 효과적인 생활습관 3가지. 먼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이 핵심 효과는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고요. 혈당을 강화하고 체중 감량이 되었습니다. 참고 논문은 다이아비티스 케어입니다.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이네요. 결과를 보면 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걸 하면 당화 혈색소를 평균 0.7%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150분이니까 7로 나누면 얼마 몇 분 되지도 않잖아요. 하나요, 그죠? 하루에 아마 20분 정도 운동입니다. 20분 정도. 20분, 30분 정도 운동이니까 이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자는요, 제2형 당뇨병 환자, 우리가 흔히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 분들 262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이나 추적 조사했습니다. 링크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다 남겨드려서 이렇게 링크를 제가 누르면 다 여기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내셔널 라이브러리 오브 메디신에서 나온 자료네요. 거기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제가 더보기란에 붙여놓을 테니까요. 보실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수면 패턴입니다. 이건 혈당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했습니다. 참고 논문은요, 더 란셋의 다이어베티스 앤 엔더크리놀로지라는 챕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란셋에서 요게 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이건 내분비학이라는 뜻이죠. 요거는 이제 당뇨라는 뜻이고요. 결과는 하루 6시간 이하 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25%나 증가시키고요. 당뇨병 발병률을 무려 2.5배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하루 6시간 이하 수면은 절대로 피하셔야 되겠네요. 6시간 이상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또 개선 시 결과를 보면요.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린 군이 공복 혈당이 10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여기 란셋지에 있고요.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핵심 효과는 인슐린 분비 조절을 하고 체중 및 혈당 감소를 하는데요. 이거는 자마 네트워크, 이것도 유명하죠. 자마에서 2020년도에 발표한 참고 논문인데요. 결과는 16대 8 간헐적 단식군이
그러니까 16시간 공복하고 8시간 드시는 거죠. 12주 동안 했더니 공복 혈당이 11.6%나 감소했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무려 29%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당뇨병 혹은 당뇨가 좀 높으신 분들은요, 간헐적 단식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대상자는 과체중 및 당뇨 전 단계 성인 116명을 대상으로 여기서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당에 좋은 음식, 또 이것도 좀 소개시켜드려야죠.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핵심 효과를 보면요, 수용성 식이섬유 베타글루칸이 혈당 흡수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장에 들어가고 혈당을 흡수하는 걸 억제하니까 그런 기전인가 보네요. 참고 논문은요, BJN이네요. 예. 브리티시 저널 오브 뉴트리션이라고, 이것도 권위 있는 잡지죠. 2014년도에 발표됐습니다. 결과로 보면 귀리 섭취 후는 8주 후에 공복 혈당이 15% 감소했고 당화 혈색소가 0.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시금치하고 케일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핵심 효과로는 마그네슘이라든가 폴리페놀, 식이섬유로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참고 논문은 BMJ입니다. BMJ가 이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입니다. 이게 1840년에 창간한 권위 있는 잡지입니다. 이것도 영국 의사협회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결과로는 하루 한 컵 이상 녹색 채소 섭취 시에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을 1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더 좀 믿을 만한 게 참여자가 22만 명입니다. 참여자가 22만 명이 된다는 것은 메타 분석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여러 논문을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그걸 갖다 분석하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이런 것들이 다 신뢰들이 높죠. 메타 분석한 것이. 자, 마지막으로 당뇨에 좋은 음식은 계피입니다. 핵심 효과는요, 인슐린 작용을 강화하고요, 포도당 흡수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연구 근거는요, Annals of Family Medicine이고요, 2013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결과를 보면 하루에 1g에서 6g의 계피를 섭취 시에는 당화 혈색소가 0.83% 감소하고 공복 혈당이 24.6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죠?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AI 챗GPT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이상 수면 취하기, 아침 거르고 점심 저녁만 먹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이 이것만 지키더라도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게다가 귀리, 시금치, 계피는 실제 임상 실험에서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드시면 좋겠네요. 귀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닥터3에서는 예, 그거는 여기서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